시작하겠습니다. 딕셔너리인데 살짝은 보여드렸죠. 요 딕셔너리가 아래서는 비슷한 거조차도 없죠. 자료형이. 그리고 이 자료형이 되게 난해합니다. 배우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 배우기 어렵냐면은 컴프레hen션이랑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컴프레hen션 배우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너무 복잡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이 문법이 약간 읽기 어려운 점이 있어도 익숙하면은 어떤 문법이든 읽기는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사람들이 어려워하냐면은 이거를 안 써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사실 구현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포문의 하위 호환이에요. 포문을 극한으로 쓰면 컴프레hen션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코드를 좀 길게 짜고 비효율적으로 짜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 갖고 컴프레hen션을 모르면 절대 문제를 못 푸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컴프레hen션이랑 똑같은 포문은 이제 언제나 있고 저번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피보나치 수열을 갖고 제가 문제를 만든 적이 있었죠. 그건 반대입니다. 포문으로만 짤 수 있고 컴프레hen션으로 못 짜죠. 그러한 수열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포문 극한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컴프레hen션으로 뭐를 풀잖아요. 오 신기하다 이렇게 푸는 거 쳐다보고 실제 문제를 풀라 그러면은 포문을 쓰고 있어 다. 그 컴프레hen션으로 누가 풀었었지. 근데 나는 이거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안 씁니다. 왜? 안 써도 되니까. 내가 좀 이제 오래 그거 노력을 하면은 안 써도 이제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 가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처리하는데 엄청난 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한 줄 한 줄로 파닥 이렇게 처리하는 거하고 하나 이제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이제 제가 푼 뭐 각 종마다 몇 개 있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각 잡고 포문으로 하면은 풀 수 있겠지.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한 바닥 코드로 짜서 푸냐 아니면 한두 줄로 탁탁 처리하고 푸냐 이 차이인데 이게 한두 줄 이제 처리하는 속도가 이제 빨라지면 여기를 처리하는데 시간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익혀야 된다. 이 수업에서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어떠한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무한정 있고 자기가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싶으면은 컴프레hen션 몰라도 포문으로 이제 극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도 이것도 몰라도 되거든요. 이 딕셔너리를 안 쓰면은 코드를 못 짜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R에는 딕셔너리가 없잖아. 그러면 R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비효율적인 게 있는 거지 코드를 못 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딕셔너리를 딱 설명하면 신기하네 이러고 그냥 치우거든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써도 되니까. 아까 이때 봤던 풀이 있죠. 뭐 트루 뭐 어쩌고저쩌고 트루면은 뭐 캣을 이렇게 매핑시키고 뭐 이렇게 해갖고 제가 푼 거였죠. 이렇게 꼭 풀어야 되냐? 아니거든요. 이렇게 꼭 안 풀어도 돼. 그러니까 매핑을 시키는 방법에 함수를 구현해도 되고 그냥 if는 여러 개 쓰면 되잖아요. if, elif 막 이렇게 그냥 계속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잘 배우기 어려워합니다. 그냥 읽어볼 때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어려워하는데 일단은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치환이거든요. 딕셔너리를 재활용하고 코드가 이제 극도로 간단해지는 부분이 치환입니다. 그거는 다음에 좀 연습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언하는 방법. 선언하는 방법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규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간고사 점수가 49점이고 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간고사 점수가 80점입니다. 한이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개보다 못했네. 그래서 이게 내가 규빈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뭐가 나오면 좋겠고,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면 좋겠어요. 사람 이름을 입력하면 점수가. 그 다음에 한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얘는 80이라는 점수가 이렇게 나오면 좋겠단 말이야. 이런 거를 이제 선언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화살표를 땡땡으로 바꾸면 돼요. 람다랑 비슷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면은 어떤 딕셔너리가 만들어지는데 요거의 타입은 이렇게 되고 이 딕셔너리에서 만약에 규빈 이렇게 치면은 49가 툭 튀어나오고 한이 라고 치면은 80이 툭 튀어나오고 그렇죠? 이러한 자료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뭔가 이 이러한 리스트를 선언할 때 아우 씨.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한 리스트를 이제 선언할 때, 그렇죠? 이러한 리스트를 이렇게 제가 여기에 보이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규빈 이렇게 편하게 스트링으로 선언하고 얘를 형태 변환할 수도 있죠. 이렇게 리스트로, 그렇죠?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딕셔너리 내 이런 딕셔너리를 선언하고 싶다. 이런 딕셔너리를 선언을 하면은 요렇게 그냥 요렇게 이제 그 할 수도 있는데 딕트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이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규빈은 49, 그 다음에 한이 요렇게 이제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더 직관적일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이 규빈이라고 치면은 49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이라고 치면은 80이 나오고 이렇게 저장을 중첩된 리스트로 해놓고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중첩된 리스트로 안 만들고 뭐 튜플 같은 거로 이제 만들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딕트를 이용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그냥 그대로 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요렇게 그 다른 자료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변환시킬 수도 있고 요것도 사실 원리적으로는 다른 자료형을 만들고 변환을 시키는 건데 이게 원리적으로는 투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도 선언을 하는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추천하는 코드는 그냥 이거 그대로 선언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요거는 이게 그 읽기가 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규빈 이런 거를 이제 칠 때 요거를 원래 이제 문자열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변수 이름 같은 거로 이제 전달을 하면 돼가지고 요거 두 개를 이제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했죠. 이 중첩이 되어 있는 이러한 리스트를 이제 만들어주고 제가 이제 앞에 언더바를 붙이는 거는 그 임시적으로 한번 쓰는 코드 그 변수이다라고 할 때 이제 언더바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안 쓸 거.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거 투플을 이제 중첩해서 만든 다음에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는 다시 얘하고 똑같죠. 그렇죠? 가로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코드를 만들고 이렇게 바꾸고 방법 3, 4는 그냥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방법 2를 쓰거나 방법 1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방법 1로 하는 게 좋아요. 저는 방법 1로 많이 합니다. 보통 얘도 이제 요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요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은 요것도 원소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랭이 있을 거 아니에요. 2라고 되어 있죠, 랭. 그러니까 두 개의 원소가 있고 하나의 원소하고 이제 두 번째 원소를 이제 추출을 하고 싶은데 원소를 이제 추출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 이 그 49 혹은 이제 80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값이죠. 어떤 이제 값을 추출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그 규빈이라고 이게 넣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이 대괄호 안에 넣어 갖고 추출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이러한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을 여기 있는 이러한 값들 있죠. 이런 거를 value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값들이 있죠. 요런 거 내가 입력으로 넣는 것들 이거를 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내가 어떤 49나 80이라는 이제 어떠한 밸류들에 접근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맞는 키를 갖고 오는 거야. 키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규빈이라는 키를 갖고 와서 탁 눌러버리면은 이게 탁 튀어나오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용어예요. 파이썬에서 뭐 딕셔너리라는 용어가 있는 것처럼 키하고 이제 밸류 이렇게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그러니까 키로 왜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냐, 키로 왜 정보를 저장해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딕셔너리의 첫 번째 활용이 제가 치환이라 그랬죠. 두 번째 활용은 정보를 이제 그냥 저장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의 저장 자체로 의미가 있는데 정보의 저장 자체로 의미가 굉장히 컸던 게 리스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렇게 이제 만약 예전에 그 파이썬 뭐 중간 기말 이런 거를 중첩된 리스트로 이렇게 저장을 했었는데 여기서 내가 규빈의 점수를 뽑고 싶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를 뭐 이렇게 아니면은 그럼 이제 첫 번째가 나오고 이렇게 이 코드를 보고 규빈의 점수를 뽑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생각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리스트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잖아. 그리고 규빈이 첫 번째였는지 두 번째였는지 이런 거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빈이 왜 이제 여기 있고 한이가 여기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되게 꼬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은 알파벳 순으로 정리를 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규빈 한이가 있는데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들어와요. 뭐 호동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이유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규빈이 원래 0번이었고 얘가 1번이었는데 이 번호가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을 할 때 리스트는 항상 번호로 접근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면 한 뭐 세 번째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7개까지 뭐 이런 식으로 번호로 접근하는 방식인데 그 번호로 접근을 하는 게 되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로 접근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어떤 정보에 접근할 때. 그러니까 이 번호 이런 거는 시퀀스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대로 뭔가 정보가 저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0, 1, 2, 3, 4 이런 인덱스의 순서대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시퀀스 흐름 중심으로 이 각각의 장점이 있고 사람들이 찾을 때 나름대로 그 둘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딕셔너리를 이해할 때 키워드 중심으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막 하는데 이 그 만약에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이제 검색을 하고 싶잖아. 대화를 이제 검색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 이제 뭐 뭘 예로 들까? 와이프가 제 처가 어제 아침에 내가 출근할 때 카톡을 막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뭐를 시켰어요. 뭐뭐뭐 좀 해줘. 그래서 내가 오늘 돼서 까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뭐뭐뭐 좀 해줬는데 이 뭐뭐뭐 땡땡땡 좀 해줘가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요? 카톡을 스크롤링하지. 그러니까 어제 아침쯤에 내가 이제 그거를 들었던 건 확실히 기억나거든요. 어제 아침쯤에 했던 카톡 내용을 뒤져봐요. 막 스크롤링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대화가 무슨 대화가 있으면은 이게 리스트 0번에 있고 이게 1번에 있고 2번에 또 무슨 대화가 저장돼 있고 이러면은 이 대화를 계속 스크롤링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이 말보다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이 말보다 뒤에 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계속 찾을 수 있겠죠. 이게 리스트로 저장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정보를 찾기가 되게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흐름대로 내가 정보를 기억할 때. 근데 키워드로 기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강한 지 좀 되는데 개강할 때쯤에 그러니까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 3월 초인가? 뭐 하여튼 언젠지는 이제 2월 말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동료 교수님이 중간고사 이후에 점심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예약했습니다. 어디
이게 기억이 안 나. 어딘지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이 말을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방학 때 한 것 같기도 하고, 개강 이후에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스크롤링을 할 때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잖아. 처음부터 쭉 훑어보면 돼. 근데 처음부터 쭉 훑어보는데, 이 위치가 내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아니고, 그 정보가 이제 또 레인지도 너무 넓어. 이러면은 어떻게 검색을 해요? 스크롤링에 컨트롤 F 누르고, 뭐로 해요? 점심 이렇게 치요. 그러면 점심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에 딱딱딱 나오겠지. 언제부터 대화했던 거.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찾아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내가 키워드 중심으로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언젠가 이제 점심 약속 혹은 이제 점심이라는 그 키워드가 딱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시간이 언젠지는 되게 불명확해. 근데 이거 흐름은 이건 키워드가 없어. 이 키워드가 없고 그냥 아침에 누가 나한테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어제 아침에 말한 거는 알겠어. 아니면은 내가 뭐 특별하게 기억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규빈 그다음에 한이 이러면은 규빈은 몇 점이고 한이는 80점이다. 이러면은 내가 키워드 중심으로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이 있죠. 학생들이 한 열 몇 명 있는데 열 몇 명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다 알아요. 이름을 다 알고 이 학생이 한 중간고사 몇 점 정도 이제 받는지 알아요. 근데 내가 어떤 학생의 점수를 찾고 싶어. 그러면은 그 학생의 이름을 딱 기억했다가 거기를 이제 딱 파악시키는 게 편하지. 그 학생이 출석부상이 몇 번이었지? 라는 거를 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그렇죠. 그 번호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규빈의 점수를 뽑고 싶다 그러면 이게 규빈은 이제 0번 학생인데 점수는 내가 두 번째 위치에 저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뽑는 거는 좀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규빈이 0번이라는 걸 모르면 어떡하지? 규빈이 0번이라는 걸 모르면은 내가 이제 이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면은 규빈이 몇 번에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 그쵸? 찾을 수는 있죠. 우리는 이제 컴프레hen션을 잘한다고 가정을 제가 하면은 이렇게 그럼 이거 이름이 이제 여기 정보가 되게 많다 그래도 이름이 첫 번째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름만 나오겠네. 그럼 얘가 if 규빈인 거만 뽑아가지고 L을 다시 받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점수만 뽑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뽑으면 되죠. 그쵸? 이렇게 뽑으면 돼. 토 나오죠. 그냥 규빈이라고 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딕셔너리로 저장되어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뭔가 키워드로 내가 정보를 기억을 할 때 리스트 형태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면은 되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건 지우고 그냥 요거 하나만 하면 되겠다. 이게 아까 했던 풀이로 그냥 하면은 for l in list l 그쵸? 여기에서 if 리스트의 첫 번째 음소가 규빈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는 이거지. 잠깐만요. 왜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되는데, 얘는 이제 그 L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름하고 이름이랑 스코어가 이제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언패킹을 해주면은
코드하고 다시 이 코드하고 이 코드하고 이 코드하고 똑같이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것도 옛날에 했었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변수 이름이 가독성 있게 바뀌니까 if name이 규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뽑아가지고 여기에서 스코어만 출력하도록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 코드죠. 똑같은 코드죠. 아무튼 컴프레션으로 푸는데 약간의 이제 디테일의 차이는 있긴 하는데 포문을 돌려가지고 네임이 규빈인 거를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에 이제 조건에 맞는 애들 원소로 뽑은 다음에 그 원소 중에서 네임이랑 스코어 중에서 스코어만 내가 뽑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그리고 코드를 비교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편하고 가독성도 있고, 그렇죠. 뭐를 하려는지 코드가 되게 명확해요. 근데 얘는 코드는 단순하지만 가독성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코드는 이제 세 번째 코드, 이 코드는 가독성은 있어요.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컴프레hension에 익숙하면 이거에 이제 읽을 수는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트의 원소를 했는데 네임이 규빈인 애들만 원소로 이제 해서 그 중에서 스코어만 뽑으라라는 거는 가독성은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코드가 좀 그 복잡하죠. 그러니까 컴프레hension을 잘 모르면 이제 쓰기 어렵겠죠. 결론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거를 똑같은 거로 이제 리스트를 구현하려면 되게 어렵다. 이게 리스트 대신에 딕셔너리로 정보를 저장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치안이에요. 원소를 이제 추가 혹은 이제 삭제하는 거, 딕셔너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원소에 접근해서 출력을 할 수 있고, 내가 흰이라는 학생이 생겼어요. 그 학생이 이제 99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딕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당연히 지금 흰이라는 학생의 점수는 없겠죠. 그쵸? 키에 없으니까. 물론 규빈은 있겠지. 그쵸? 근데 이 흰이라는 학생도 내가 규빈처럼 점수를 이제 한 99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입력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원소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점수를 변경하고 싶어. 이렇게 보니까 한이가 80점이었는데 클레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이 점수가 원래 80점인데 얘를 그냥 내가 100점으로 바꾸고 싶네.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이제 원소를 바꾸게 되면은 한이가 100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쉽죠? 연산은 그냥 2인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지금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키가 보이잖아요. 규빈하고 한이가 키야. 근데 내가 이제 어떤 학생이 있나? 라는 거를 이제 궁금해요. 흰이라는 학생이 있나?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그 키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이러면은 규빈은 있어. 그 다음에 한이는 있나? 있어. 그 다음에 흰은 있나? 없어 얘는. 그다음에 뭐 아이유 이런 건 있나? 없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이게 이는 잘 알고 있죠. 다른 자료용에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 규빈이라는 요 스트링 중에서 이제 이거는 원소가 뭐예요? 원소가 6개고, 그러니까 랭스를 치면은 6이 나오죠. G, U, E, BIN인데 A라는 게 여기 있냐, B라는 게 여기 있냐, C라는 게 여기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그렇죠? 튜플 같은 경우도 원소가 1, 2, 3이에요. 1이 있냐, 뭐 2가 있냐, 3이 있냐, 4가 있냐 이런 거. 리스트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규빈하고 49 이거 자체가 원소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얘는 만약에 이렇게 하면 false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규빈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규빈, 49라는 리스트가 있는 거잖아. 이거는 false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 딕셔너리에서는 그러니까 이 49하고 80은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딕셔너리에 키들이 있죠. 그 키가 있는지 없는지만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말하면은 그 정보가 원소가 요렇게 한 쌍, 그 다음에 또 요렇게 한 쌍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을 치려면은 요 원소 자체를 이제 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키만 치면은 이 키가 딕셔너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는 다른 자료용에도 가능했는데 딕셔너리랑 이제 약간 차이점이 있다. 딕셔너리는 키만 판단한다. 키가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비의 점수 49가 있냐라고 하면은 false가 나온다는 거죠. 딕셔너리 특수 기능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팝 한의의 점수를 이제 팝을 하면은 한의의 점수가 이렇게 80이 팝되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는 한의에 대한 점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소를 이제 뽑는 기능도 있고, 그렇죠? 원래 딕셔너리에서 삭제라는 기능도 있죠. 그렇죠? 이게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get도 있는데 get이라는 메소드를 쓰면 규빈이라고 치면 49가 나와요. 이게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사실. 뭐로 그냥 이게 더 편한데 뭐로 이렇게 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딕셔너리에서 만약에 IU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에러가 나오겠지. 왜냐면 IU는 없으니까. 근데 get IU를 치면은 에러가 나지는 않고 그냥 아무것도 리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떠한 코드를 짰는데 원소를 이렇게 딱 뽑고 싶어. 근데 없으면은 에러가 나면서 이게 코드가 딱 멈출 거 아니에요. 근데 나 그런 거를 원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에러가 안 나, 그러니까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그냥 냅두고 있으면 있는 것만 리턴하는 그런 코드를 짜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get을 쓰는 게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이 수업에서 애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좀 애용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얘하고 같은 기능인데 이 그 없는 원소를 출력할 때 요 방식은 에러가 나는데 요 방식은 그냥 아무것도 출력 안 하는 이런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그냥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정리하고 나중에 뭐 배울 때 하면 됩니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DCT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키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키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규빈 한이 그러니까 이러한 키들만 리턴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의 타입이 뭐지? 리스트인가? 타입이 좀 이상하네. 그렇죠? 그래갖고 요게 이제 타입을 리스트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리스트로 바꾸면 됩니다. 형태를. 아무튼 이렇게 하면 키를 우리가 뺄 수 있다. 그 다음에 밸류만 빼고 싶으면은 여기에서 밸류만 뽑게 되면은 이 49, 80에 대한 값들만 이렇게 나오게 돼요. DCT 아이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키하고 밸류가 이제 그냥 같이 투플 형태로 리턴이 되거든요. 이러한 방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리스트화 시키면은 이렇게 투플 형태로 첫 번째 원소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뽑을 수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결국에는 포문을 쓸 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키만 뽑아갖고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포문을 쓸 때 포 키 이렇게 하면은 원소가 이제 하나는 규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죠? 여기 키만 뽑고 싶으면은 이렇게 print 키 하면 규빈 한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값만 뽑고 싶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밸류를 이제 바꿔주고 49, 80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튜플로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입니다. 딕셔너리를 이제 순환을 시킬 때, 포문을 이용해서 순환을 시킬 때, 내가 키만 이용해서 순환을 시킬 때도 있고, 밸류를 이용해서 순환을 시키고 싶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키하고 밸류를 쌍으로 순환시키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그 위에 있는 요런 메소드를, 그러니까 키, 밸류, 그 다음에 아이템, 요 세 개는 확실하게 잘 알고 있어야지 포문을 쓸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키만 나오게 되고 참고로 이제 키를 할 때 이 코드를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키가 나온다 그랬잖아.
키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요 코드하고 그냥 이거를 지워요. 이거하고 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딕셔너리를 이제 K로 포문으로 이제 봤잖아요. 그럼 각 원소가 키하고 밸류가 쌍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키만 나오게 돼요.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이 코드하고 이 코드하고 그러니까 키일 경우에 얘를 생략해도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밸류만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v in tct values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얘가 밸류가 아니고 키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 DCT에 키를 넣게 되면은 밸류가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짜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짜도 돼요. 이거 밸류.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for I in 이러면은 여기 아이템들이 튜플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앞에 있는 게 네임을 의미하고 뒤에 있는 게 스코어를 의미하잖아. 아니면 뭐 키 밸류로 봐도 되고. 그래서 이제 네임 뭐 이렇게 이제 뽑을 수도 있고 스코어만 출력할 수도 있고. 내가 아니면은 뭐 그냥 좀 기분이 좋아졌어 갑자기. 그래서 모든 이제 애들에 대해서 스코어를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그냥 10점씩 올려줄래.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10점씩 올린 거를 내가 다시 딕셔너리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for dct items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에는 키 밸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임 스코어로 할까? 지금 하는 거는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임 땡땡 스코어를 하면은 이게 자기 자신을 리턴하는 그 코드거든요. 딕셔너리에서.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는 1, 2, 3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컴프레hension으로 자기 자신을 리턴하게 하려면 이렇게 요거로 제가 만들어 놓고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이 딕셔너리 버전은 이거예요. dct k, v 그러니까 이거는 튜플 언패킹을 이용한 거죠. 같이 이제 뽑히니까 여기에는 아이템즈 아이템즈는 이게 각 원소가 튜플로 받아지니까 이렇게 튜플로 이제 빼주고 여기에를 k 땡땡 v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이 딕셔너리랑 똑같은 애를 리턴하는 기본 컴프리헨션 포맷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DCT에서 내가 이거 대신에 이제 10점씩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딕셔너리가 나오게 되고 얘를 DCT 2라고 하면은 DCT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DCT2는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 원소를 이제 접근해갖고 뭐 한 10점씩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코드를 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그 요 아이템을 이용해서 이제 포문을 쓰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 이유는 컴프레hension을 쓰기 편리한 형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싶다, 이런 거를 하고 싶으면은 이것도 규비는 49점이고 한이는 이제 80점이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싶으면은 for k, v in dct item 이렇게 하고 print k 땡땡 v 이제 요게 이제 기본 포맷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본 포맷이 이제 출력되는 것까지 만들고 여기에서 이거는 사람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f 스트링으로 이렇게 묶어갖고 내가 사람 이름만 출력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뭐 네임 이렇게 바꾸면은 이름하고 이게 출력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코어
이런 식으로도 출력되고. 근데 지금 규빈의 중간고사 점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규빈 대신에 규빈 대신에 키를 넣어야 되겠지. 얘 대신에 V를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이거 다 이제 똑같은 내용이라서 이제 키를 뽑으면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딕셔너리를 DCT 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리스트화 시키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아까 포문에서 얘는 그냥 생략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뽑혀요. 그러니까 이 DCT를 리스트로 그냥 바로 만들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아마 눈치챘을 수도 있는데, 49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그럼 딕셔너리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리스트였는데 딕셔너리로 형태 변환한 거죠. 얘를 다시 리스트로 형태 변환하면은 원래 있던 애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만 나옵니다. 키. 그러니까 딕셔너리에 들어가면은 뭔가 이제 키만 좀 더 이제 중요한 정보로 인식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얘하고 얘는 이제 똑같은 코드고, 얘는 이제 컴프레hension을 쓴 거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코드랑 다시 이 코드는 이제 똑같은 코드겠죠. 뭘로 쓰든 상관없고, 이번에는 그냥 기본 포맷, 이 컴프레hension에서 키만 받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밸류를 뽑아내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렇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